이제 5주차에서는 이제 드디어 현대에 자주 쓰이는 공개 열쇠 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키 암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암호들은 대칭키 암호입니다. 즉, 만드는 사람과 암호를 받는 사람이 같은 키, 서로 같으니까 시메트릭하게 두 개의 키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칭키라는 것은 암호를 만드는 키와 그것을 읽어보는 키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고전적인 대칭키 암호와 그리고 최근에 나온 비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칭키 암호라는 것이 이제 시메트릭하다는 것을 이해를 잘 이제 비대칭키와 비교를 해서 언뜻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대칭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는 내가 철수와 같이 암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와 철수는 서로 같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또 영희와도 같이 암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와 영희도 서로 다른 암호, 그러니까 나와 영희도 서로 같은 비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밀 열쇠를. 자, 그런데 만약에 귀찮아. 그러니까 철수하고 통신할 때 쓰는 비밀번호하고 영희하고 통신할 때 쓰는 비밀번호 한 개로 할래.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철수와 통신하고 있을 때 영희가 읽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영희와 통신하고 있을 때도 철수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에는 컴퓨터나 전자상거래 사용자들이 몇 천만 명, 몇억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 따라서 매번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면 그 사용되는 비밀번호의 양이 엄청나요. 두 사람만 아무나 고르면 이 두 사람은 다른 어떠한 사람도 모르는 비밀 열쇠를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셨던 대칭키는 이런 방식이죠. 이 금고의 열쇠를 딱 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회계 담당, 회계 과장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저기 있는 돈을 빼갔다. 아침에 사장이 와서 봤더니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경찰에까지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당장에 회계 과장을 붙들고 너 돈 내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열었더니 무슨 누가 욕을 써놓았더라. 이것도 뭐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아니면은 열쇠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이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뭐 이 암호문을 뭐 남용을 했다든지 또는 뭐 서명을 안 했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 아니면은 상대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비밀키는 누구든지 퍼블릭 키라고 되어 있죠. 퍼블릭이라는 것은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암호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내 집 문 앞에 있는 공개 열쇠로 암호문을 만들어서 보내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신다면 저런 것이에요. 지금은 별로 우체통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은 우체통에는 문을 이렇게 열쇠로 여는 곳이 딱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편지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편지를 집어넣을 때도 암호문으로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공개된 열쇠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열쇠를 사용해서 열고 거기다 편지를 넣죠.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우체통이 다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거기에 편지 넣는 곳에도 이제 열쇠가 있는 꼴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에 있는 편지를 딱 한 사람만 꺼낼 수 있습니다. 우체부만 꺼낼 수 있죠. 자, 그것이 이제 비밀 열쇠예요. 그래서 대칭키라는 것은 암호로 만드는 열쇠와 그것을 읽어보는 열쇠가 같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개인 것이고, 공개 열쇠는 암호로 만드는 열쇠와 암호문을 읽어보는 열쇠가 서로 다른데도
암호문으로 만들고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대칭키를 보세요. 지구상에 뭐 수십억 명이 있지만 그 중에 2명만 선택하면은 그 둘은 항상 2사람만 알고 있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십억 명이 있다면은, 사용자가 수십억 명이면은 거기에 필요한 암호 비밀 열쇠의 개수는 이제 뭐 몇 조가 조 이상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열쇠 암호에서는 내 집 앞에 있는 공개 열쇠와 내 것만 열어보는 비밀 열쇠 2개만 필요해요. 사람 숫자 곱하기 2개만 열쇠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이제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 열쇠 암호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왔던 것이고 훨씬 직관적이고 소설에 많이 나오죠. 추리소설에 나오는 거는 아마 99.9% 전부 대칭키 암호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무척 빨라요. 하드웨어로 만들기도 쉽습니다. 한 쌍의 열쇠가 필요한 비대칭키 암호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의 속도가 좋아져서 그럭저럭 이제 참을만 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수학적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뭐 유명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문제라든지 뭐 타원 곡선을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저기에 적힌 비대칭키 암호가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몽땅 다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있더라도 그래도 안전할 암호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터넷을 해보시면은 인터넷 옵션에서, 도구 중에서 옵션에서 보면은 SSL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SSL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대칭키와 공개 열쇠 암호와 뭐 난수 이런 여러 가지 암호들을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칭키는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칭키는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보통 공개 열쇠 암호보다 대략 100배 이상 빠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난수를 사용해서 대칭키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는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비밀번호 자체를 암호로 바꾸는 겁니다. 공개 열쇠 암호가 그걸 바꿔줘요. 공개 열쇠 암호가 대칭키의 비밀번호를 암호로 다시 또 이것을 이제 보통 비밀 열쇠를 봉투에 넣어서 보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칭키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공개 열쇠 암호가 다시 또 암호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줘요. 그리고 상대방 컴퓨터와 내 컴퓨터가 사람이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2개의 컴퓨터가 서로 이제 어그리해야 돼요. 서로 동의해야 됩니다. 야, 우리 이번에는 이런 비밀 열쇠를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되면은 그때부터 속도가 빠른 대칭키로 이제 통신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있죠. 채팅을 막 했는데 채팅 끝에 앉아 있는 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모른다고 하죠. 컴퓨터끼리도 서로 내가 접속한 컴퓨터가, 내가 접속한 사이트가 저게 진짜로 은행인지 아니면은 무슨 이제 뭐 사기를 치는 피싱 사이트인지 이런 거 구별을 하려면은 저런 식으로 안전하게 먼저 나와 상대방을 실제로 인증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도 교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내 친구다 0.1초면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목소리도 듣고 행동도 보고 얼굴도 보고 아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순식간에 판단을 하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끼리는 오로지 그것이 없이 2개가 서로 보내는 0과 1로 이루어진
그냥 신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이트가 진짜 그 사이트인지, 그리고 비밀번호를 서로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주는 것이 SSL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것 역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어떻게 하냐, 또는 해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까지 보았던 대칭키 암호,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개발된 공개 열쇠 암호라고 하는 비대칭키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대칭키가, 대칭키는 키가 하나인 것이고, 비대칭키는 그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다른 하나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고, 자, 그것이 공개 열쇠 암호라고 부르는 비대칭키 암호입니다. 다음 차시에는 전자서명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